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유럽 같은 소위 그 사회적 민주주의,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사회적 민주주의도 정확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이 존중되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이 창의를 제한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딱 쥐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보다 개인이 먼저다. 이 개인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자연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자유라는 게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완전히 풀어주는, 그러니까 개인을 존중해야 되지만 개인과 개인끼리 경쟁을 할 때 뭐 힘이 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같은 링에 넣어놓고 무자비하게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어떠냐? 그거는 공정한 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힘이 센 사람들이 핍박하고 억압하고 할 때 또 이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그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그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또 세금을 걷어서, 어떤 분야는 지금 일자리가 막 사람이 필요해. 어떤 데는 넘쳐나. 그런데 이쪽에 대한 것만 학교는 막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고 여기는 제대로 수요에 대응을 못한다. 그거를 늘 실시간 그 미스매칭 상태를 파악을 하고,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말이죠. 앱을 깔면은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아마 한 1, 2학년 학생이 계시다 하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과연 기업 입장에서 정말 이게 우리 매출을 올리고 우리 회사에 돈이 되는 거를 학생들이 배워갖고 왔는지, 과거에 경제 성장률이 막 10%씩 될 때는 뭐 대학에서 별로 그 기업에 필요라는 걸 안 배워왔어도 어떤 연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연수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엄청 고도화되어 있고, 결국은 그 학교에서 이거를 잘 가르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차피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탄 그 디지털 전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 디지털 인재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공이 공과대학이냐 문과대학이냐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3일 오늘 목요일, 현재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매일매일 뉴스거리를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이죠. 어제는 국민의힘당 내용 때문에 또 양이 많았는데,
어제 이분 윤석열 이 후보가요, 전북대에서 강연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좀 이상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중에 하나 제일 화제가 됐던 것은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를 모른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자, 요 발언은 사실 이제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또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자유를 누릴 여유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런 워딩들이 나온 거죠. 극빈자,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필요성 자체도 못 느낀다. 본인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워딩으로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말실수라고 그냥 치죠. 근데 이런 말실수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자, 요 발언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부인구직 앱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어디 여기 있나 찾아볼까요? 어디 뒤로 많이 넘어갔을 텐데, 부인구직 앱이 한 1, 2년 뒤에 나올 거다. 실시간으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날 수 있는, 핸드폰만 열면 찾아볼 수 있는 앱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무슨 뭐 우리 광고도 맨날 하는 알바몬, 알바천국, 뭐 그 다음에 인크루트 나온 지 엄청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인지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죠? 예전에 그 발언과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청약통장,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그 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현실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뉴스에는 거의 잘 안 나왔지만 또 하나 발언이 있습니다. 전부 그 대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회사가, 기업이 원하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서 나아가야 취업이 되고, 뭐 대학생들이 마치 이제 대학교를 직업교육원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도 대학교가 대학교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마치 직업훈련원처럼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많거든요. 대학이 본연에 가야 할 길을 가고, 또 최근에 이제 그 K-팝, K-컬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힘이 아니고요, 인문학적, 문화적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단순히 사람을 마치 산업혁명 시대처럼 기술직만 이렇게 한정을 시켜갖고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대학교를 인식하고 있는 대선 후보, 굉장히 좀 심각하죠. 제가 봤을 때는 매일매일 이게 사실 간단하게 하고 끝나야 되는 메뉴남인데 매일매일 할 말을 만들어 주시는 이 윤석열 후보네요.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분은 대통령이 되시면 좀 안 된다. 뭐 더 공부를 하시든지 지금 뭐 다음 대선 때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은 대통령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정치면은 이제 국민의힘당에서 수습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 김건희 씨 의혹은 그 와중에 또 1일 1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요. 부창부수네요. 1인 1 실언, 1인 1 의혹. 그죠? 어제 그 열린공감TV에서 그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관련된 어떤 뭐 영상이 있었는 것 같아요. 보려다가 못 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김건희 씨 뭐 줄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력서 위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다시 줄리는 누굽니까? 이런 내용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제가 이명박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기억들 나시죠? 토론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대선 토론회가 굉장히 지금 뭐 성립이 되고 있지 않은데 윤석열 후보가 무조건 그 토론회에 참석하는 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가 원래 좀 박학다식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토론하면 유리할 거라고 하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제 경선 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대충 어떤 수준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또 박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필요한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되려면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 기준을 국민들의 눈높이를 넘어설지 그게 좀 의문입니다. 댓글들 이렇게 보시면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다니 하고 놀라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더니만은 요것도 반말한다고 최순실 꼬투리 잡아갖고, 그죠? 이분은 포지션이 애매하네요. 이러다가 그냥 묻힐 것 같은데. 이게 뭐죠? 김건희가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똑똑하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누가 그런 말을 그러면서 버럭. 답답하겠죠. 네? 국민의힘당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답답하겠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아침에 맨날 보고 있는 저도 답답해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8분, 9분째 지나가고 있네요. 이 정도 해도 돼요. 내일 또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경제 뉴스 보니까요, 내년에 전세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요거 좀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공적으로 지금 뭐 한 80%, 60에서 80% 정도를 그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 대출 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좀 공적 보증도 축소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한숨 나오는 얘기죠. 지금 금리는 또 올라가죠. 금리는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전세값도 내년에 그렇게 잡힐 것 같다라는 예상은 별로 없어요. 계속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부 당국에서 이제 그 공적 보증까지 축소를 해버리면 전세 자리가 상당히 어렵지 않냐. 퍽퍽하죠. 하여튼 부동산 관련해 갖고는 지금 현 정부가 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횡보하고 있다. 올라가질 못하네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소상공인 결국 길거리로 빚쟁이 되고 싶지 않다.
자, 이 빚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정부가 지원을 직접 지원이 아니라 금융 지원의 형태로 이제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을. 그래서 사실 국가가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 국가 부채는 늘지 않는데 개인 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들도, 개인 자영업자들도 빚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걸 또 규제를 하겠다고, 돈을 빌려주고 나서 또 이제 규제는 또 하겠다 하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직접 지원을 좀 통크게 하고 나서 이 빚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위기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 뿐이니까 소상공인들이 뛰쳐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윤석열 리더십에 의문 부호를 붙이는 사람이 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당 모습도 그렇고 발언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가 올라서요. 상당히 세금도 내년에 많이 오를 것 같네요. 세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건강보험료라든가 공공 관련한 요금들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기준이기 때문에. 자, 그렇고요. 사회면은 무슨 사회 뉴스가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김문기 자살, 대장동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어제 이재명, 심상정, 이준석 여성기자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수진 그 여성 본부장이 여성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한판 붙고 나서 여성 기자협회를 갔어요. 좀 민망했겠죠. 자, 세월호 막말 차명진 의원, 전 의원이죠. 한 명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 판결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도 이거 유튜브 찍으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뭐 함부로 댓글 달고 함부로 뭐 자신의 의견이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겠군요. 유가족 126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 세월호 유가족이 자녀의 죽음을 이용한다, 지겹다라는 막말을 올렸고, 또 TV 토론회에 나와서 막말을 또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이게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마 주장했던 바는 그거죠. 이건 팩트다. 사실을 사실대로 적시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 라고 항변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 코로나 아니면 대선, 사회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큰 추위는 없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춥죠? 크리스마스 날 매서운 한파가 기다리고 있군요. 크리스마스 선물들 다들 준비를 하셨나요? 아빠들? 저는 준비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역시나 부모님들이 장난감 가게에 굉장히 많이들 계시던데, 경구 치료제라고 하죠.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화이자 긴급 승인이 났어요. 이게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한 2월달 정도에 아마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뭔가 좀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는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 1월 중순에서 1월 하순까지가 상당히 위기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잘 넘기고 또 2월 달에 요 경구 치료제까지 널리 퍼지게 되면 좀 코로나가 어쨌든 내년에는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완전 사라지진 않겠지만 코로나의 여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 오미크론 얘기고 다 코로나 얘기죠. 어쨌든 본 뉴스 중에 하나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게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의 식약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이게 또 대량 생산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각 언론사별 랭킹 뉴스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랭킹 뉴스 쪽을 보면서 하나씩 봐도 보시면은 언론 기관마다 뉴스들이 좀 다 달라서 야, 이것만 봐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오늘 들어오는 여러 새로운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